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그 스펙트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암이라고 하는 것을 그 진단하고 치료하는 전반적인 어떤 개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혀 증상이 없었는데 검진에서 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기 스크리닝에서 이제 걸리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렇게 조기에 발견되면 좋은 거죠. 완치 가능성이 올라가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검진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기본 공단 검진이 있고요. 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암 검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암 검진 놓치지 말고 꼭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검진이 아니고요. 어떤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이것저것 감별하다 보니 혹시 이거 암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체중이 줄고 뭐 입맛이 없고 뭐 배가 좀 아프고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갔는데 간이라든지 췌장이라든지 뭐 위라든지 대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좀 암이 발견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체 검진을 하게 되죠. 병원에 가게 되면. 그래서 검진을 했는데 이건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가 신체 검진으로 발견이 되는 그런 대표적인 암이에요. 본인이 스스로 이제 만져보는 거죠. 이렇게 샤워를 하다가 만져봤는데 예전에 없었던 뭐 멍울 같은 게 잡힌다. 이럴 때 이제 병원에 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이미지 검사를 하죠. 엑스레이라든지 CT라든지 MRI라든지 뭐 초음파라든지 이런 검사를 통해서 직접 그 장기를 들여다보고 암이 있나 없나를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위나 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시경으로 이 암을 찾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조금 이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 피검사로도 이 암세포, 떠다니는 암세포를 발견하는 그런 기법이 점점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암수치가 있죠, 암수치. 근데 지금은 이제 암수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분자 레벨에서의 검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접 그 떠다니는 암세포의 어떤 분자 구조 또는 유전자 변이를 확인해서 그 암을 진단하게 되는, 주로 이제 혈액암에서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조직 검사를 해야 돼요. 암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으려면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일부를 살짝 이렇게 떼어내서 보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침을 찌르건 뭐 좀 두꺼운 바늘을 넣건 아니면 이 진단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정말 뭔지 애매해. 그러면은 수술을 하는 거죠. 수술을 해서 방법은 두 가지죠. 이걸 그냥 뭔지 모르니까 싹 다 그냥 다 뜯어가지고 살펴보는 거. 그리고 아니면 살짝 이렇게 수술로 조직 검사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나중에 이 암이 진단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명확하게 이제 얘기를 하자면,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이 암의 최종 진단은 이 수술 후에 만약에 수술을 한다면 수술 후에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수술을 해서 그 전체 스페시멘을 보고 이제 병리과에서 최종적으로 판독을 내려주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 조직 검사라고 이렇게 퉁쳐버렸는데 이것도 다 같은 조직 검사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제 현미경으로 그냥 일반적인 형태만 보는 그런 기본 조직 검사, 이건 정말로 그냥 기본이고요. 근데 요새는 기본만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다 염색이 들어갑니다. 특수 염색, 면역 염색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그 타입의 암에 아주 최적화된 그런 시약을 써서 암을 진단을 하게 되는데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격이 조금씩 계속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조직을 이용해서 이제 분자 검사, 세포 유전학적 검사 이런 거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자 레벨에서의 어떤 변이가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이 세포 유전학에서는 염색체를 보죠. 그래서 염색체가 뭔가 원래 있어야 되는 형태로 있지 않고 어디가 떨어져서 뭐 다른 데 가서 붙었다든지 뭐 약간 짧다든지 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개수가 안 맞는다든지 뭐 그런 거를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각도로 암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암이 확정이 되면은요, 병기를 보게 되는데요. 이 병기를 그 판단하는 기준은 암마다 좀 달라요. 그런데 보통은 이렇습니다. 보통. 자, 얼마나 클까? 그리고 얼마나 깊이 들어갔나? 이러면서 이 더 깊이 들어갈수록 클수록 병기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림프절이 어디까지 갔나? 이게 이제 N 병기에 해당하고요. 림프 노드.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갔나? 이게 전이를 얘기하는 거죠. M. 그래서 요 위에 두 개가 T, 요게 N, 요게 M 해서 보통의 병기는 이제 T, N, M으로 이루어진 그런 스테이징 시스템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얕게 들어갔고 이게 뭐 별로 크지도 않고 림프절도 안 갔고 다른 곳으로도 안 갔고 이런 암이 이제 조기위암, 조기암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다른 곳으로 갔다 이러면 이제 사기, 보통은 사기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2기, 1기는 이제 보통은 크지 않고 얕게 들어가고 이런 게 없는 경우가 1기, 4기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간 경우, 그 나머지에서 막 이제 좀 세부적으로 2기와 3기가 정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병기까지 확인이 되었으면은요, 이제 치료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 암의 치료는 아주 제일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면, 국소 치료, 로컬 세라피, 그리고 전신 치료, 시스테믹 세라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소 치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뭐 수술로 그 부위를 아예 절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부위의 방사선으로 완전히 없애버린다든지, 그런 완치 목적으로 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전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주로는 이 암의 어떤 버든을 좀 부담을 낮춰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또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좀 막고 장기의 기능을 보존시켜주고 뭐 그런 역할을 기대를 하고 진행이 되는데요. 뭐 꼭 그게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암에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뭐냐면 이 보존적 치료예요. 이 서포티브 케어인데요. 뭐냐면은 이게 암 치료를 하다 보면은 이 암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거 암 치료하다가 사람 잡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좀 꽤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당히 이제 사람도 살고 봐야 되잖아요. 암을 치료했는데 내가 죽었어. 이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다독거려 가면서 이 최대한의 치료를 하는 그게 바로 이제 보존적인 치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보존적인 치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암 치료가 센터별로 뭐 크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별로 그렇지는 않고 아주 신약을 제외하고 뭐 임상 시험을 뭐 이런 걸 제외하면은 보통 항암제 다 나와 있고요. 뭐 수술 방법 다 나와 있고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도 뭐 프로토콜이 대부분 확립이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바로 이 보존적 치료 이거. 이 병원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게 바로 이 보존적 치료를 얼마나 꼼꼼하게 하느냐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공의 때 저도 이제 종양내과를 되게 많이 돌았는데요. 보통 하는 업무가 바로 이 보존적 치료 하는 거예요. 전공의들이 뭐 이거 항암제를 결정하겠어요. 이 환자분의 뭐 아주 중요한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거는 교수님이 하시고 이제 치료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아주 다양한 그런 문제들 이런 거를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만큼 해결을 하면서 이분이 최대한 암이 치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밀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암으로 인한 증상도 관리를 하고 또 치료 도중에 나타나는 부작용도 관리를 하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암이라고 하는 게요. 치료가 다 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이 치료 후 관리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치료하고 나서 계속 재발이 되진 않는지 그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암은 치료를 했는데 이 치료 과정 중에 후유증 같은 게 계속 남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계속 좀 관리를 해야 되죠.
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완치를 목적으로 한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애초부터 이 완치가 좀 어려운, 거의 뭐 좀 많이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는요,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수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 시술도 하고, 항암제도 써요.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목적이냐, 그러면은요, 남은 여생을 그래도 최대한 덜 고통스럽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장치로 지지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줄 알아요. 아유, 뭐 그거 완치도 안 되는 거 뭐 됐어. 나 그냥 산에 들어가 살래. 근데 힘드실 거예요.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정리할 거 정리하고 내가 살아있는 기간 중에는 최선을 다해서 요 완화요법을 받으셔야 그 기간 동안에 그래도 통증도 아주 최대한으로 줄이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또 그 남은 기간 동안의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사실 뭐 어떤 특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어떤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너무 이렇게 좀 자세하지 않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근데 앞으로 또 뭐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증상이 없을 때 검진으로 발견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증상이 있는데 이제 이것저것 고려하다가 발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뭐 다양한 검사, 신체 검진, 뭐 이미징, 내시경 이런 걸로, 피검사 이런 걸로 발견이 될 수도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뭘로 해야 된다? 조직 검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이제 아주 드물게는 이 조직 검사가 없이 그냥 암을 아예 확정시켜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조직 검사가 너무너무 위험해서 이거 조직 검사하다가 이거 사람 죽겠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게 브레인스템. 이게 그 뇌 중에요, 뇌에 우리의 뭐 숨도 관리하고 뭐 혈압도 관리하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암이 생겼는데 이거 암 진단하겠다고 여기 뭐 찔러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약간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제 조직 검사 없이 그냥 암을 진단하고 치료도 들어가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근데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조직 검사를 필요로 하게 되죠. 왜냐하면 또 분자 검사, 암, 뭐 세포 이런 걸 통해서 그 치료 방침이 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약을 쓸지도 결정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병기를 설정을 하고 TNM으로 보통 한다고 했죠. 근데 꼭 TNM으로 하는 거는 또 아닙니다. 이게 암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암은 이제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이 암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질환을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각각의 암별로 또 다 스트레터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각계격파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암을 치료하는 선생님들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또 이게 계속 바뀌거든요. 이게 새로운 약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생존율이 이제 계속 바뀌기 때문에 매일매일 논문을 읽고 최신 지식을 업데이트해서 내 머리를 계속 이렇게 새롭게 유지하지 않는 한 그 종양내과 의사로서의 어떤 그 업무를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공부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공부하는 직업. 실제로도 이제 공부 굉장히 잘하시고 이제 이런 쪽에 공부하시길 좋아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종양내과 교수님으로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소 치료하고 전신 치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너무 이거는 뭉뚱그려서 얘기를 드린 것 같긴 한데. 자, 그리고 또 보존적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 드렸죠. 치료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근치적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완화요법이 꼭 진행이 되어야 된다. 요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